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이 시간엔 전 시간에 이어서 8-3회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5-14의 본성, 이것을 회방하는 장애 요인들,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갈 거냐.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살아가는 걸 회방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죄성, 하나는 습관, 잘못된 습관, 또 하나는 환경과 정보,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.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본능의 욕구를 살아가지 못함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,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승승의 관계로 만들어라.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, 때로는 먼저 상대방의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해보자. 그러면은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. 자,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소통의 방법을 좀 훈련하는 겁니다. 소통의 방법. 저희 G7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. 소통.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법을 잘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. 자, 페이지로는 150쪽입니다. 자기의 본성적 본능의 욕구를 성취해 가기 위해 상대방은 반드시 필요하다. 그런데 상대방은 나와는 또 다르죠. 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행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의 능력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만 있지 소통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원망하고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 이 감정을 아프게 하는 거죠. 자, 소통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? 우선은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. 신뢰성을 만들어야 돼요.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, 이게 아주 중요하죠. 신뢰성. 자, 좋은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.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웃과 이웃, 직장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먼저 쌓아야 할 것은 바로 신뢰성이에요. 저 사람을 내가 믿게 됐을 때, 저 사람 참 믿을만해. 그럴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를 때, 자네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. 그래, 한번 그렇게 해봐. 이럴 수 있거든요. 근데 평상시에 이 신뢰가 깨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뭔 이야기,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, 자네 안 돼.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네. 그래서 먼저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내 본성의 욕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신뢰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점을 둬야 한다. 말은 멋지게 하는데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다면 좋은 소통을 기대할 수 없죠. 그래서 신뢰 통장을 만들어라, 이런 말을 합니다. 신뢰 통장. 거기다가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야 되죠. 정직함, 부지런함, 약속의 진실함, 성실함, 배려심, 업무 능력 등은 신뢰에 중요한 성품들입니다.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신뢰해 줄 수 있는가, 내가 나의 가치를 말했을 때 그걸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오래전에 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교회가 있었는데,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.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끌고 갈 정도로 신앙을 반대를 했습니다. 그 반대한 이유는 이거죠.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를 확실하게 잘하자. 아버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공부를 확실하게 잘하자 해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성적이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어준 거죠.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고 나중엔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. 이런 걸. 그러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신앙을 반대를 해.
반대하는 이유는 시간 낭비해서 공부 못한다고.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?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. 죽으라고 하는 거죠. 주일날 왔으면 그 다음날 열심히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믿어줄 수 있고, 아, 제가 갖는 신앙은 진짜다. 그게 따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에 많은 관계들이 이런 신뢰가 약해. 그래 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? 이게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먼저 신뢰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의 방법들을 훈련해야죠. 소통을 위해 훈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대화법입니다. 대화법 역시 직접 대면에서 하는 방법, 글을 써서 하는 방법,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, 기타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. 자, 이 대화법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첫째는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.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이제 공감입니다.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공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.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. 그렇겠네. 이해해. 몰랐네. 미안해. 뭐 이렇게 다양한 공감 표현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뒤에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생각을 전달을 잘해야 합니다. 이때 언어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다짜고짜 내 생각은 이래. 이거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돼. 이래버리면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거죠. 따뜻하고 매너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어와 문장, 공손한 생각,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언어,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두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좋은 점들,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. 늘 부족한데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,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를 따라가 주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,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루고 싶은 본성적 욕구를 진실되게 말하고,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, 그것이 이룰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,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열심히 해서 신뢰를 얻게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,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,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. 네, 이런 표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. 그러니까 이런 대화법들을 훈련하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내 5-14를 이루는데,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는데 공감을 얻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네 번째는 이제 조율입니다.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차선책을 강구하는 조율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.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많죠. 그러므로 얻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조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.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조율의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.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 없죠.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. 피드백은 나의 문제점, 잘하는 점, 고쳐야 할 점, 변화해야 할 점들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죠.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는 셀프 피드백도 필요합니다.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?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? 공감은 얻을 수 있나? 그리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은 뭔가? 다르게 표현했다면 더 나은 표현은 무엇이었을까? 이런 셀프 피드백도 필요하고요.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. 내가 말할 때 듣고 싶은 말, 듣고 싶지 않은 말, 고쳐야 할 말, 변화를 주면 어떤 더 좋은 부분들이 뭔지 체크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죠. 그래서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. 야, 너는 이런 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얼마나 좋은 거예요, 이거. 네. 그런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자,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신뢰 대화법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뭔지 또 연구해서 실천해 봐야 합니다. 함께 식사하기, 선물 나누기, 상대방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기, 상대방의 관심사 이루어주기, 그의 친구나 부모, 자녀 등의 관심 가져주기 등 중요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의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.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. 언어의 사랑, 선물 주기, 함께 있어주기, 도와주기, 스킨십 등.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바라는지를 알고 그 방법에 따라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2번째 이야기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승승의 관계. 2번째는 대화법 잘 훈련하기. 자,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